정부는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의무 적용 시설이 모두 전자출입 명부를 설치하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시스템과 앱도 계속 개선하여 국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자 숫자가 매일 30명 내지 50명 수준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도권 밖의 취약시설과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적인 모임이나 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수도권 주민들과 사업장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의 유흥지점, 노래 연습장 등 8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하여 전자 출입 명부가 의무화됩니다. 그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재량에 따라 전자 출입 명부 적용을 명한 시설도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시설이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학원의 경우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의무 적용 시설이 모두 전자출입 명부를 설치하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시스템과 앱도 계속 개선하여 국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시험 방역관리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6월 13일 지방공무원과 지방교육청 공무원 선발시험이 치러집니다. 예상 응시자 규모가 두 시험을 합쳐서 30만여 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험실당 수용 인원을 예전의 30명에서 20명으로 줄여 밀집도를 낮추고 거리두기와 사전 발열 체크, 유증상자 별도 시험실 배정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응시생들도 예비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시험 관리인의 방역 조치에 철저히 따라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2020년 특별 여행 주간 기간 조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침체된 국내 여행 시장을 살리기 위해 특별 여행 주간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의 집단 감염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지역 이동을 유발하는 특별 여행 주간을 6월 20일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7월 1일부터로 열흘 연기하였고 또 그 기간 동안 열흘 단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확진자 동선 정보에 대한 관리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공개 기한이 지난 확진 환자의 동선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계속 노출되고 있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더불어 동선에 포함된 업소의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동선 정보 삭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진흥원은 여러 인터넷 사이트의 동선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삭제를 강화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업자와 언론사에 대해서도 기한이 지난 코로나19 동선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동선 정보의 공개와 삭제에 관한 법령 개정도 검토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계속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여름철을 맞아 선별진료소의 근무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운영수칙을 새로 마련하여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레벨 D 보호구 이외에도 조금은 더 더위에 견디기 쉬운
전신 가운 4종 세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자의 휴식을 위한 냉방 공간을 설치하며 오후 피크 시간에는 운영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별진료소 에어컨 가용에 필요한 냉방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부분적인 일상의 회복은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 덕분에 가능하였습니다. 이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길은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뿐입니다. 그 해외 입국자 그 임시생활시설까지 이렇게 오가는 이런 교통을 책임지셨던 그 긴급수송 그 전세버스에 대한 그 대금 지급 문제가 사실은 저희가 조금 이 임시생활시설 설치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준비하는 과정이 이 예산에 미리 반영되어 있지는 못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지 않았던 시스템을 새로 정부가 설치를 하고 운영을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예산, 이 소요된 비용에 대한 지급 문제는 저희가 예비비로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예비비 확보에 대한 좀 시일이 소요가 됐고 두 번째는 그 실제 운행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증빙 서류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 확인에 대한 그 절차를 거쳐서 집행 금액을 결정을 하고 또 그 초기 설정됐던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좀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그동안 좀 소요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오늘 1차적으로 그동안 이러한 협의나 준비가 마무리돼서 그 4월 9일까지 저희가 이 처음에 시작을 한 게 3월 22일부터인데 4월 8일까지의 1차분에 대해서는 오늘 지급을 하도록 하고요. 6월 달 내로 나머지 자녀분에 대해서도 지급하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종사하셨던 분들에 대한 대금 지급에 대한 시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좀 섬세하게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별진료소에 대한 예산은 이것도 역시 작년에 저희가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통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예비비로 233억 원을 저희가 일단 확보를 했고 그 시설 장비비로 약 한 3월까지 160억 원을 지금 현재 집행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집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예비비를 더 확보를 할 방침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자체에 배포한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 수칙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레벨 D 보호 장비를 입는 경우에 방호복이 매우 더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직포하고 필름이 합지된 이러한 옷을 입게 되면 그 자체가 투기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땀이 밖으로 배출되거나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낮추는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 수칙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이 수술용 가운 등 그 가운을 입게 되면 이제 사실상 치마의 형태처럼 되기 때문에 방호복보다는 보다 좀 더위에 그래도 덜 좀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덜 피로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효과도 있을 수 있고 휴식을 위해서 냉방 공간을 좀 만들어서 제공하라라는 지침도 있고 또 가능하다면 그늘막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라. 그리고 한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기를 최소화하는 운영을 최소화하는 방식도 이러한 수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선별진료소에 냉난방기를 좀 제공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미처 저희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해드리지 못했던 점은 있습니다만
지금 전국에 614개소의 그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대해서 냉난방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선 설치하고 나면 그 비용을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